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S코퍼레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팬데믹이 되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 여러 가지로 또 힘들어서 정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창업이나 또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나한테 맞는 어떤 그 사업체 형태가 무엇이나 하시는 중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장단점만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은 또 다른 유튜브나 이렇게 또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S코퍼레이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크게 얘기해서 주식회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법인 C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와 S코비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뭐 다른 거가 법원에 가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소송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책임 관계에 있거나 어떤 법적인 한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남으면 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은 주주들한테 나중에 배당금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주주는 또 배당 수익으로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 과세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주자 해서 S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스몰의 S가 아닙니다. 원래 국세청 코드의 코드에 S라는 챕터에 있는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S 코퍼레이션인데 마치 뭐 스몰하고 맞아 떨어져서 스몰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S 코퍼레이션은 그러면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은 우리가 법인세는 면해주자. 그래서 그냥 한번 개인처럼 그냥 얼마 벌었냐? 그냥 개인이 오너가 세금을 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든 것이 S코퍼레이션입니다. C코퍼레이션, S코퍼레이션의 장단점은 이제 또 나중에 다른 또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S코퍼레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반 법인은 더블 텍스 시스템입니다.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 다시 한번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S코퍼레이션은 법인세가 생략이 되고 그대로 내가 얼마가 남았으면 회사의 이익금이 나의 인컴으로 들어와서 세금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한 번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트너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주주가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라 그러면 인컴에 대해서 손이익이 날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내가 3분의 1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하고 3분의 1의 손실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는 그런 심플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동업 형태의 세금 보고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장점이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래 그 S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내 개인 세금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가 사업체가 5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5만 불에 대해서 나한테 들어올 때 배당금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히 일하시는 주주는 프레지던트나 이런 오피서들은 세금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페이롤 텍스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페이롤 텍스 예를 들어 주에 500불씩 보고하고 25,000을 보고했습니다. W2 폼으로. 그런데 회사가 추가로 그걸 다 제하고 나도 종업원이니까 제하고 나니까 25,000불이 남아서 했을 때는 나는 W2 폼에 25,000불 플러스 내가 회사에서 남은 다 경비 제하고 나도 종업원이니까 종업원 경비 제하고 25,000. 그래서 내 인컴은 25,000 W2 인컴 플러스 25,000 회사에서 남은 배당금 25,000에서 5만 불을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W2 폼에 있는 인컴은 사회복지세를 냅니다. 그러나 회사를 통해서 배당금으로 받은 것은
earned income,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세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세를 안 내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는 당장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세를 내가 세금 보고를 이 10년을 했는데 내 기록을 보니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는 제로제로로 나오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근로소득을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수입이 있다. 아니면 주식 배당금의 수입이 있다. 양도소득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닌 수입은 사회복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사회연금을 사회복지세를 받으려고 생각하신다면 필히 내가 따로 근로소득을 만들어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S코퍼레이션은 당장은 좋죠. 사회복지세 15.3%를 안 내니까 어딥니까? 많이 도움받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어느 이상이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혜택을 못 받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이것도 S코퍼레이션도 코퍼레이션입니다. 세금 면에서는 개인 명의로 하시는 거와 비슷하지만 일단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맥시멈 프로텍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주끼리 사고 팔고 명의 변경이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개인 명의를 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명의를 넘기자면 나는 다시 그 문을 닫고 다시 내 거를 인수받는 명의를 새로 받는 사람이 다시 사업체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싱글 멤버 LLC나 아니면 개인 명의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이렇게 좀 주주들이 사고 바뀌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면 아마 S코업이나 코퍼레이션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전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 혹시 넷 인베스트먼트 텍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뭐 건물을 사고 팔고 해서 그런 양도소득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상, 예를 들어 두 부부인 경우는 25만 불 이상이면 3.8%의 넷 인베스트먼트 텍스를 내야 됩니다. 내가 건물에 투자했다가 팔았습니다. 팔아서 50만 불을 벌었습니다. 50만 불 벌었을 때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내가 또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세금 보고할 때는 25만 불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3.8% 인베스트먼트 텍스를 내는데 이것이 만약 S코퍼레이션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넷 인베스트먼트 텍스를 안 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2% 종업원들은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 개인 명의로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새 그 새로운 그 그러니까 17년서부터 이제 트럼프 세법에 의하면 인컴을 패스트로 들어오면서 20%씩 수입에서 제주고 80%에 대해서 과세를 붙이는 그런 시스템이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 법인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S코퍼레이션은 내 인컴이 남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서 20%는 빠지고 80%에 대해서만 내가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20%를 세금 혜택을 주는 그 시스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사가 그래서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개인 명의 보다는 그래도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은행에 어떤 그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크레딧을 쌓는다든가 융자를 신청할 때도 개인 명의의 비즈니스보다는 회사, 주식회사 형태를 은행에서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나 사업체를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렇게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주주가 100명
안으로 돼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는 100명 이하의 주주가 되겠지만 100명 정도 주주의 명단이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체자나 신분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그 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금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주가 돼서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주가 개인이나 어떤 그 트러스트 정도가 돼야지 파트너십이나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주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종류의 주식밖에는 발행을 못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히 어떤 그 뭐 하지만은 조금 규모가 커지면 뭐 프리퍼드 스타, 커먼 스타 뭐 몇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식이 발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건 그냥 투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반 주밖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서는 스테이트나 아니면 지방에서 그러니까 로컬 텍스에서 그 S코프를 인정을 안 하는 주나 안 하는 지방이 카운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만 하도요. 국세청은 S코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없습니다. 뉴욕 주도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없습니다. 근데 뉴욕시티는 인정을 안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뉴욕시티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디 로케이션에서 세금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로컬 텍스가 S코프이 허용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요즘 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점으로서는 내 인컴이 조정이 안 된, 내가 플랜을 잡았는데 인컴이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컴을 딱 5만 불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래서 한 주에 1000불 해갖고 52,000을 W2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법인의 종업원으로 내가 돼 있을 경우는 그냥 52,000 세금 보고만 나만 따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손실은 법인세 보고가 따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S코퍼레이션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남는 이익이나 손실이 나한테 그대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5만 불 기껏 맞춰놨는데 회사가 손실이 10,000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4만 불이 됩니다. 물론 리펀을 받겠죠. 5만 불에 대한 세금을 냈으니까. 5만 불 받는 게 리펀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5만 불을 맞춰놨더니 인컴이 2만 불이 났어요. 회사가 추가로. 그럼 2만 불이 내 인컴이 됩니다. 그럼 난 7만 불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 인컴을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점으로서는 그 오너 엠플로이, 그러니까 주인이면서 주식 100%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2%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종업원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회사의 그 베네핏, 뭐 인슈런스라든가 이것이 인컴으로 소득으로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회사의 S코퍼레이션에 100% 주식을 갖고 있다 아니면 50% 주식을 갖고 있다 2% 넘은 주식을 갖고 있다 했을 때 회사가 여러 가지 나한테 그 편의를 내서 뭐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나한테 소득으로 다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코퍼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개인 인컴 텍스하고 서로 연관을 같이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월 말이 회계연도입니다. 물론 다른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월 말이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바쁘죠. 1월 달부터 개인 세금 보고 해야죠. 법인 세금 보고 해야죠.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 법인을 하다가 그러니까 C 코퍼레이션 하다가 S코프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S코프로 바꿨습니다. S코프로 바꾸는 과정에 회사가 뭘 갖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잉여 이익이 남아있죠.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매년 10,000불씩 3년을 이익이 남았으면 3만 불인데 그걸 배당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S코프를 바꿨을 경우에 그 3만 불은 따로 기록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즉 S코프이 되고 나서부터 이익금은 내가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내 개인 세금 보고에 보고하면 되지만 그 일반 법인에 갖고 있었던 그 손이익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걸 돈을 찾거나 아니면 해체하거나 할 때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빌트인 게인이라 그러고 빌트인 그 인컴이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면이 남아 있습니다. S코퍼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국세청 양식 2553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 국세청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정부에도 따로 S코프 신청서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이런 몇 개 주, 많은 주들은 그냥 국세청에 S코프로 액셉트를 하면은 자동으로 S코프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신청을 뉴욕 주정부에도 다른 양식으로 주정부 양식에 의해서 S코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히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주에서 S코프를 만드시던 간에 우리 주는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IRS에서 어프로브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회사가 설립되고 2달 반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면 첫 해는 일반 법인세를 내고 세금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서부터 S코프 세금 보고를 하십니다. 세금 보고 양식은 1120이 일반 법인세 양식이고 1120S라는 것이 S코퍼레이션의 세금 보고 양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일반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보통 설립은 이제 다 일반 회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S코프로 갈 거냐 하는 선택을 2달 반 안에 해서 국세청하고 주정부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꼭 부탁드리는 것은 국세청에서 다 받아서 뭐 세금 보고를 5년, 6년을 S코프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는 S코프를 해준 적이 없다. C코프로 다시 법인세 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실 때 나는 분명히 S코프 신청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신청 양식 사본과 그 다음에 Certified Mail이나 아니면 보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해 두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세청이나 주정부에 우리는 S코프로 인정을 받았다, 신청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S코프이 좋은지 C코프이 좋은지 LLC가 좋은지 개인 명의가 좋은지 파트너십이 좋은지 그거는 각자 본인들의 사업 형태나 의사 또 나가는 지출 경비의 부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체를 먼저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